브랜드라는 것은 브랜드 속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차별적성을 확보할 수 있죠. 왜? 개인마다 아이덴티티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점을 내가 활용해서 했었던 경험들을 모아놓은 강점들의 총집합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스텝스 컨설팅 사업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한 2,70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취업 지원 사업 부분은 저희가 제 쪽에서는 한 이제 저희 업력으로 한 18년 정도 됐는데 취업 부분은 한 7년 정도 되었고 대학 사업도 아마 그 정도 한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현재 그 취업 지원 사업의 한 꼭지를 제가 다 맡고 있습니다. 자, 인트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물건 사러 가죠? 백화점 오면 신상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상 나오면 신제품이 탁 나오면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을 하죠? 물건 사러 가면 구매 패턴이 어때요? 신상이 나왔어요. 뭐부터 물어보죠?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요. 갤럭시 노트 5가 있는데 7이 나왔어요. 뭐 물어봐요? 가격. 또 성능. 네. 그걸 다르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도대체 이 제품은 뭐가 다르죠, 기존과?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상품을 구매할 때 기존 제품과 뭔가 다른 요소가 있을 때 그 신상품에 대해서 내가 구매력의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연적 심리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기존에 사귀었던 이성과 여성과 남성과 지금 사귀는 남성과 무언가 다를까? 같은 사람을 사귀진 않죠, 여러분들이. 조금씩 끄끄리들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많이 사귀는 형태들이 있는데 이 구매 패턴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취업이라는 부분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기결시켜 봤어요. 결국 취업은 기업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제가 16,000명 정도 학생들이나 취준생들 또 직장인들 제가 컨설팅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취업은 본인이 회사를 선택한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회사가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취업은 가장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한테 선택을 받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선택을 받을 건가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겠나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는 상품을 어떻게 잘 팔 것이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솔직히 쉽게 설명하겠어. 여러분들 하나의 제품으로 봤을 때 구매자인 회사에서 여러분을 사야 되는데 사러 갔을 때 그 판매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 상품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팔 수 있는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구직과 구인의 어떤 연결 접점이 와서 취업이라는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죠. 잘 팔아야 되죠. 잘 팔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을까요? 쉽게 해봅시다. 누구한테 팔죠? 기업한테. 그럼 팔려면 뭘 해야 돼요? 기업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첫 번째가. 맞잖아요. 그래서 타겟팅에 대해서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게 맞추어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가가 취업에 있어서의 매칭률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결국 회사나 직무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게 10가지의 역량이 필요한데 내가 줄 수 있는 역량은 50%다. 그런 미스매칭이 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게 100에다가 더 플러스해서 당신이 줄 수 없는 것까지 나는 또 줄 수 있다게 되면 이 사람은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게 마케팅과 큰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별적 우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사람 어디 회사 사장이죠? 아시는 분 없어요? 페이팔? CEO 피터 틸이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경쟁하지 말고 차별적 독보적인 일인자가 되어라. 요즘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코쿄 사니엘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니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남과 달라야 한다. 달라야 한다. 기업만 달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개인도 달라야 됩니다. 남이 쉽게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져야만 여러분들이 차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블루오션 전략도 나오고 또 마이클 포터의 경쟁 우위도 나오고 디프런트 나오고 여러분 서점 나가면은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쟁력, 차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차별적 우위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비교 상대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에 대비해서 내가 훨씬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차별성 부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브랜드를 생각나죠. 헷갈릴 때 비슷한 제품의 기능일 때 선택하는 결국 뭡니까? 브랜드죠. 그렇죠. 자, 브랜드를 한번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브랜드란 잘 개념 보십시오. 상품의 영향력과 홍보성, 지위를 효과적으로 함축하여 소비자에게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과 홍보성을 지위를 활용해서 잘 소비자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타인이 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타인이 당신에 대해서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일치시킨다. 결국에는요, 브랜드라는 것은 브랜드 속에 나의 아이덴티티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게 브랜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의 차별적성을 확보할 수 있죠. 왜? 개인마다 아이덴티티가 다 틀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이덴티티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 힘을 한번 볼까요? 자,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제네시스하고 벤처랑 있어요. 누가 또 제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택하는 포인트가 대부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브랜드를 통해서 얻는 가치가 있죠. 예. 그것 때문에 브랜드를 못 넣는 거죠. 명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그게 있잖아요. 명품을 통해서 본인이 얻는 가치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브랜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한번 볼까요? 재밌는 겁니다, 이거.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박지성은 브랜드가 뭘 것 같아요? 산소 탱크 박지성이죠. 자, 그럼 산소 탱크라는 산소 탱크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산소 탱크라는 글자 네 글자를 들으시니까. 네? 그렇죠. 체력이 좋다. 예전에는 2개의 심장이라고 했죠. 잘 뛴다. 그렇죠. 그 뛸 수 있는 범위가 넓다라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산소 탱크에 자신만의 핵심적인 역량이 아이덴티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명명을 냈어요. 이렇게 했어요. 다르게 다른 사람과 행복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속에는 핵심적인 역량도 들어가지만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핵심 가치가 들어가요. 제가 직업을 바라보는 직업을 가지고 가는 저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의 일은 커리어 컨설턴트라는 일이지만 이 일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는 저만의 직업적 철학이 어디에 담기는 거예요? 저의 브랜드에 넣어서 제가 대화명을 항상 안녕하세요. 행복지기 유정원입니다. 행복지기 유정원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직업을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홍보를 하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안녕하세요 행복직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직입니다. 이렇게 저희 브랜드를 활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있냐는 거죠. 있나요 혹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취업해서 1분 자기소개서를 가잖아요. 1분 자기소개. 웬만하면 다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대부분 1분 자기소개 하라 그러면 맨날 똑같죠. 또 뭐 저는 무슨 역량 가지고 있고 무슨 역량 가지고 있고 스토리 이야기 쫙 해주는데 식상하죠. 근데 안녕하세요. 산소탱크 박지성입니다. 저는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 강력한 체력과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전후반 120분을 뛴 적이 있는데 쭉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신선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는 거죠. 늘 얘기되죠. 근데 저 브랜드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저기에서 디퍼런트 포인트가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초반에 1분 작성 할 때 한번 쾅 때려줘야 뭐가 남아요? 초반 초두 효과가 뒤쪽에 나타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나의 수식과 브랜드는 무엇이냐 하는 나만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전개가 되어지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을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나의 수식과 브랜드는 무엇이냐 하는 나만의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전개가 되어지고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브랜드와 마케팅인데 제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마케팅의 본질을 한번 봤습니다. 취업을 하는 것도 어떻든 나라는 상품을 잘 구매자한테 전달해서 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은 마케팅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의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제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봤더니 하루하루 행해지는 마케팅에서 조그마한 진화를 일궈내고 그것을 의미 있는 차별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시킨다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인식의식입니다. 인식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게 마케팅의 본질이랍니다. 나에 대한 브랜드를 행복직이라는 브랜드를 그 사람한테 마음속에 인식을 시킬 때 비로소 이게 성공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봤습니다. 마케팅의 전략은 뭐냐? 결국에는 경쟁자. 여러분들은 면접을 가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경쟁자와 어떻게 차별적 우위를 어떻게 내가 고객한테 인정을 받을 것이냐. 인식을 시키고 그 차별성을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 게임이 바로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 두 개를 합치면 결국에는 뭡니까? 고객한테 선택받는 거. 취업이나 마케팅이나 같다는 거죠. 제가 이 마케팅을 되게 좋아하는 게 그 전공은 아닌데 일을 그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질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어떻든 저 기업에서는 어떠한 상품들을 원할까? 네. 저 상품을 원하는데 어떤 기능을 좀 더 얹으면 나를 확실하게 확 잡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맞춰서 답변 전략이나 내 상품을 잘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을 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 핵심을 한번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가 결국에는 이겁니다. 나라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나를 알리려고 그러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되죠. 이건 어디 가도 항상 이야기 나오는 거죠. 나를 모르는데 내 기능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누군가에 다 중요한 거는 아까 보신 것처럼 다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탁월한 점은 무엇인가. 근데 이게 다 어려워요. 도대체 내가 탁월한 게 뭐지? 정말 탁월한 게 뭘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실성 하는만으로도 내가 끝장난다. 정말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은 성실이라는 것을 자기가 부각시켜서 브랜드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막 특이한 스펙이나 어떤 경험을 내가 브랜드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속적으로 그 강점을 활용해서 스토리를 많이 쌓았던 가장 많이 쌓았던 강점을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으로 가져오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요 작업할 때 씁니다. 여러분들 브랜딩 할 때 쓸 거니까 그 뒤쪽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존경과 찬사를 보내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기능, 역량 다 가지고 있고 나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플러스 알파 기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 이 친구 괜찮다 이런 거예요.
어제 한국관광공사하고 한국 전력공사랑 인천공항공사 두 분의 인사 팀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결국 NCS도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제 앞으로 공기업에 지원하는 사람이 그쪽과 관련된 경험과 경력이 없으면 자기소개서를 못 적도록 만들어놨어. 왜? 시츄에이션이 실제 일을 하다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문제 해결하는 걸 보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NCS를 도입하지 않고 난데 차이가 있냐 했더니 확실히 이직률이 적대요. NCS를 뽑은 인재가. 왜? 맞춤형을 뽑았으니까. 과거에는 그냥 막 스펙을 잘라버리고 집어넣었으니 미스매칭이 나니까 이직률이 생겼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NCS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직무에 대한 경험과 경력이 없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죠. 왜 그래요? 똑같죠. 전기 청소기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온 사람 중에서 차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시장의 HR 시장의 형태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브랜드 탐색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중요한 게 셀프 날리지스, 자기 분석이죠. 자, 브랜드를 구성하는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얼리티예요. 현재 나의 객관적인 상황, 말씀드린 것처럼 스펙, 역량, 스토리 등이 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스스로 본인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컴petency 분석하는 거 갖다 놨어요. 이쪽 부분을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미지죠. 도대체 나는 남들에게 인식되어져 있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면접과 하시면 면접관은 여러분 처음 보는 거죠. 이 타인 관점이죠. 타인에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포지셔닝이에요. 이 포지셔닝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셀프 어널리시스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종의 직무에 줄 수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잘 나눠서 가야 되는데 카테고리 분류를 잘못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설득력에다가 대인관계에다 쭉 봤을 때 영업인데 불구하고 이 역량을 놔두고 어느 쪽에 회계 쪽에 지원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카테고리를 잘못 나눈 거죠. 이해되죠? 근데 그걸 뽑는 사람은 평상시에 유목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이쪽으로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 미스매칭이 커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아이들이 가장 인식을 못하는 게 취준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도대체 본인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모르면서도 그냥 막 지가 좋아하는 데 그냥 다 집어넣는 거죠.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에 대한 기능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뭐다? 내가 적당한 곳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유목화 현상이 있고 템플레이트, 이거는 뭐 나중에 쓰면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오비 사운드 맥주라고 아세요? 오비 사운드 맥주. 이게 옛날에 맥주가 오비에서 만드는 거예요. 알코올 함량률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0.7%예요. 혁신적이죠. 맥주인데 0.7%야. 팔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유목화 현상이 강하죠.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술이야. 이건 음료수야. 뭐지? 물음표가 딱 생겨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꼬라박아 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의 직무에 대한 카테고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만 내가 맥주인지 소주인지 양주인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력서를 보면 이력서에서 그게 결정되어지거든요. 이력서를 딱 보는 순간 유목화 현상에 의해서 아, 이 사람은 인사, 이 사람은 기획, 마케팅, MD, 은행원 나와야 됩니다. 쫙. 근데 이력서를 딱 보는 순간 그 분류가 안 돼. 유목화 현상이 안 생겨.
그 점은 무조건 탈락이라는 거죠. 어제 만난 친구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친구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포지셔닝은 이 독특함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폰 같은 경우하고 아이팟하고 아이폰 차이가 뭔가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딱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팟 설명할 때는 1000곡의 곡을 저장할 수 있으면서 포켓에 넣을 수 있다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아이폰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 기능에다가 뭐 POD, 디퍼런트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이폰 특성에 전화를 걸 수 있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품의 유사성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1000곡 저장과 휴대용은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야기한 것은 전화 기능과 인터넷 기능이라는 디퍼런트 포인트를 넣어주면서 독특함을 인식을 시켜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결정이 되어지면 카테고리 결정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타겟팅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석하고 고객 분석하고 그리고 나의 경쟁 상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되죠. 또 사례 들 보아요. 이 친구가 학과가 불어불문학과예요. 그리고 복수 전공이 경영학이에요. 근데 베트남 쪽 현지에서 MD를 냈습니다. 생산 MD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확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장소에 왔더니 한국 외대 베트남 학과들이 많대요. 그 면접관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여튼 베트남 쪽은 한국 외대가 최고지 하면서 그쪽에다 힘을 실어주면서 면접을 보니까 이 친구가 준육이 되는 거예요. 예, 여대 출신이에요. 준육이 들어서 말도 못하고 오래 가서 탈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를 제가 디퍼런트 포인트가 있냐고 POD를 딱 봤더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어불문의 의상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전공이 의상 디자인학과 하면 섬유를 다루는 직종인데 그러면 너의 POD는 디퍼런트 포인트는 그 친구들은 외국어 잘할 수 있겠지만 너도 외국어는 기본적으로 하잖아. 그거 말고 네가 줄 수 있는 이익은 내가 볼 때는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기 때문에 섬유에 대한 특징과 특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력이 높지 않냐라는 거 하나. 두 번째 봤던 이 친구가 회계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MD라는 기능 속에 회계 매출 관리 부분도 회계적인 영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디퍼런트 포인트가 2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장시켜버리고 그냥 베트남어에 대한 그 부분에서 본인이 주눅이 들어서 이야기를 못해서 아웃된 적이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디퍼런트 포인트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를 핵심 역량으로 인식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실수가 복수 전공이나 기타 자격증들 이거를 좀 잘 지금 현재 직무에 어떻게 내가 연결을 잘 시키며 그게 결국에는 디퍼런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름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가격. 슬픈 이야기죠. 가격. 왜 그래요? 내가 줄 수 있는 기능이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가를 낮추어야죠. 저가 전략을 써야 되죠. 그 저가 전략 쓰는 게 뭡니까? 중소기업이요. 그렇죠.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중소기업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업은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내 단가 낮춰서 저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가 이제 보면 원가 절감력이나 판매량 극대화가 있는데 연봉이나 특히 요즘 보면 채용 공고에 정부 청년청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 그다음에 청년 인턴제 대상자 이런 것들이 붙어져 있죠. 왜 그래요? 효율적으로 쓰려고. 연봉 2천 줘야 되는데 국가 장려금 받으면 예를 들어서 50%만 주면 되니까 기업에서는 이런 것들도 기업에서는 악착같이 활용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갖고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취업 성공 패키지 1대1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취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개인 상담을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게 진행시켜 주니까 이런 거 참여하셔서 내가 뭐예요? 수당도 받고 또 훈련도 받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저런 지원금 대상자가 돼서 신청도 딱 해놓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사람하고 옆에 사람은 그런 지원금 대상도 아니야. 그럼 기업에서 누구 뽑아요? 당연히 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어라. 두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성비죠.
자라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의 대가죠. 그 자라가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패스트 패션이죠. 그렇죠. 저가의 최신 유형의 옷을 저가에 가장 빠르게 살 수 있다는 그 매력이 있죠. 그래서 가성비, 효율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희소성. 여러분들이 다름을 만드는데 입사를 하는 데 있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내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제공되는 거, 결국에는 희소성이죠. 내가 면접을 보는데 외국어 능력이 내가 4개가 있어. 아니면 HR 쪽에 지원을 하는데 내가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 수 있는 기능이 확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잠시 있는 것뿐이죠. 다른 친구도 그 기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쟁 우위에 해당되는 거지. 저게 쉽게 다른 사람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며 그 순간 내가 어떻게 떨어져요? 유용성으로 떨어져서 차별성이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3가지 전략 정도에서 아마 거의 결정이 되어버려집니다. 더 이상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뒤쪽은 품질인데 품질 부분은 좀 쉽지는 않죠. 이쪽은요. 예. 이쪽은 여러분들이 탁월한 기술력과 누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명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성과가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IT 프로그래머인데 진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스타가 되거나 막 뭐 구글에서 사간다든지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거나 기술력이나 내가 어떤 그런 걸 내가 인정받으면 괜찮은데 쉽게 그렇게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죠. 일반적 사람들이 이쪽은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되는 직무 분야에서 조금 많은 경험들. 그리고 학생들이 차별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모전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본인의 어떤 브랜드를 나타내 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죠. 명성. 사실 명성은 브랜드 이미지에 해당됩니다. 이미지에. 자, 이게 LVMH 이게 루이똥하고 다 얘기 있는데 그냥 사는 거죠. 이미지 정상은 결국에는 명품입니다. 나이키 명품이죠. 애플. 요즘 최고의 마케팅 전략인데 기업에서 도덕적인 기업. 앞으로의 구매는요. 도덕성이 있는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착한 소비자들이 많아 대두될 것이다. 이왕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공정무역과 관련된 쪽의 제품을 쓰면서 내가 쓴 이 돈이 좋은 일로 쓰이는 쪽으로 연결되어지며 훨씬 더 많은 구매력을 보인다는 게 이게 앞으로의 트렌드다. 마케팅의 트렌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죠.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직장인이 되면 품질과 명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차별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지금 취업 단계에 있어서는 이 3가지의 전략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명확하게 가격 경쟁력이 있다. 그럼 가격은 버려야 되죠. 그렇죠? 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브랜드 보여주기 겁니다. 제가 많이 쓰는 말, 저도 써놨죠. 최초, 국내 최초 커리어 EAP 센터에 제가 전문위원 이런 말 쓰고 저는 좋아합니다. 최초란 말 좋아하는데 남보다 먼저 시작했다는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라는 거죠. 그다음에 유일하다는 이야기도 괜찮죠. 여기 보면 하바이나스 샌들인데 아르헨티나에 나오는 그 슬리퍼인데 발가락 중간에 낀고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일본의 그 신을 본떠가서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패션 노블한데 잘 팔립니다.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최고라는 이미지에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푸마 캘리백 있고 캐나다 구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많이 사 입었죠. 예, 왜 사 입어요? 최고라고. 어떤 분야에서든 점유율 1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제가 적어 놓죠. 취업률 제가 그렇게 할 것도 같거든요. 취업률만큼 국내 1위다. 이런 이야기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대학생 취업 지원 저희가 유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다 이게 차별화 보여주기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서 자기소개서나 이게 쓰실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최초라는 말과
유일하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최고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성과를 가져다가 수치화시켜서 표현할 때 저런 단어들을 써줌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브랜드를 조금 보여주기식이 전달식이 된다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하기는 뭐 여러분들 유지하기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취업을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취업을 하고 난데 내가 카테고리 선정하고 카테고리 창출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취업을 하고 난데 그쪽 직무에서 일을 하시다가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요? 나의 전문성을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뭐냐 그러면 파스테르. 파스테르는 우유인데 무슨 우유예요? 저온살균. 그리고 스포츠 음료인데 게토레이는 자기가 첫 번째로 스포츠 음료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거죠. 없었는데. 두 번째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본질은 유지하되 변화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씹어 나가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리복과 나이키의 사례인데 리복은 잘 나가다가 중간에 훅 간 게 이제 나이키의 그 있죠. 농구화 에어 들어간 거. 그 부분에서 이제 훅 갔는데 그리고 저기 보시면 뉴발란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발다운 신발을 만들자. 다른 회사랑은 약간 컨셉이 틀립니다. 쟤네들이 마라톤 쪽에도 영화에도 후원을 했어요. 다른 회사들은 후원 안 했는데 뉴발란스는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공식 스폰을 해줬습니다. 철학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장애인들 그러니까 발 사이즈에 따라서 다 제품이 밸런스는 틀립니다. 뉴발란스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 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이 일을 하듯이 그 직업에 어떤 철학을 잘 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브랜드를 구축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좀 많이 쓰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왜냐면은 요즘 SNS가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블로그나 인스타든 페이스북에 연동을 시켜갖고 자기가 지원하는 관심 있는 특정 분야에 블로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잘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출판했지만 요즘은 출판 필요 없어요. SNS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말투나 행동이나 옷차림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과 차별되게 잘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는 관리하기는 크게 네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디자이러블, 독특함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속성을 가지고 좀 센서티브하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는 해주셔야 되는데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직장인이 되며 브랜드가 생기며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야 될 포인트들이니까 이 네 가지 관리하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성이 있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브랜드라는 것은 코어밸류, 그러니까 한 개인의 아이덴티티 속에 코어밸류가 있죠. 핵심 가치하고 뭐가 물린다? 핵심 역량이 플러스가 되어서 브랜드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 책에서 나온 건데 이 책에 나음보다는 다름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코어 컴peten시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나 가치가 생기려고 그러면 그래도 40에서 50 정도 되어줘야 삶이 들여다 보입니다. 제가 모기업에서 컨설팅을 할 때 개인의 어떤 삶의 철학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분명히 그게 생성되는 시기를 봤을 때 보통 남자들은 한 40대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죠. 이렇게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갈 길은 이 길이구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시기 때 많이 이제 발생되더라고요. 인생을 조금 많이 경험하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코어 밸류를 잡지는 않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잡아주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컴peten시. 그러니까 브랜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점을 내가 활용해서 했었던 경험들을 모아놓은 강점들의 총집합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취업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마케팅의 관점에서 취업이라는 관점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할 것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본 강의가 여러분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